크리스마스 방학 끝 무렵 기다리 아저씨께. 아저씨가 있는 곳에도 눈이 오나요? 제 방에서 보이는 세상은 온통 하얀 천을 덮어 놓은 것 같아요. 하늘에선 팝콘만한 눈이 내리고 있답니다. 지금은 늦은 오후예요. 평소보다 차가워 보이는 보랏빛 언덕 너머로 해가 막 넘어가고 있고,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마지막 햇빛을 받으며 아저씨께 편지를 써요. 아저씨가 보내주신 금화 5입을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전 크리스마스 선물이 익숙하지 않거든요. 아저씨는 이미 저한테 많은 것들을 주셨으니, 아니,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아저씨께서 주신 거랍니다. 그러니 그 이상은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선물은 정말 마음에 든답니다. 제가 그 돈으로 무엇을 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첫째, 수업 시간에 늦지 않게 해줄 가죽 상자에 든 은 손목시계. 둘째, 매튜 아놀드 시집. 셋째, 보온 고무물통. 넷째, 무릎 담요. 제 방은 춥답니다. 다섯째, 노란 원고지 500장. 곧 작가가 될 준비에 착수할 거예요. 6. 동의어 사전. 작가로서 어휘력을 늘리기 위해. 일곱 번째, 마지막 품목은 정말 털어놓기 싫지만 말씀드릴게요. 실크 스타킹 한 컬레. 자, 이쯤 되면 제가 숨기는 게 있다고는 절대 말씀 못 하시겠죠? 솔직히 말하면 실크 스타킹을 사게 된 건 아주 궁색한 이유 때문이에요. 줄리아 펜들턴이 기하 공부를 하러 제 방에 오면 소파에 책상 다리를 하곤 앉곤 하는데, 매일 저녁마다 실크 스타킹을 신고 오는 거예요. 하지만 두고 보라죠. 그 애가 방학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실크 스타킹을 신고 그의 방에 가서 똑같이 책상 다리를 하고 소파에 앉고 말 테니 말이죠. 보셨죠, 아저씨? 전 이렇게나 형편없는 아이랍니다. 하지만 적어도 전 솔직하다고요. 아저씨도 제 고아원 기록을 봐서 아시겠지만 전 완벽한 아이가 아니랍니다. 아저씨도 그렇지 않나요? 요컨대 국어 교수님은 한 문장 걸러 한 번씩 이 표현을 쓰십니다. 7가지 선물을 주셔서 무한히 감사합니다. 전 그 선물들을 캘리포니아에 사는 가족이 상자에 담아 보냈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시계는 아버지가, 무릎 담요는 어머니가, 보온 물통은 추운 날씨에 제가 감기라도 걸릴까 노심초사하시는 할머니가, 노란 원고지는 남동생 해리가 선물했다고 말이에요. 또 실크 스타킹은 이소벨 언니가, 매튜 아놀드 시집은 수잔 숙모가, 동의어 사전은 해리 삼촌이 주신 셈 쳤어요. 해리 삼촌은 초콜릿을 보내려고 했는데 제가 사전을 고집했답니다. 이런 다양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게 싫은 건 아니시죠? 그럼 이제 제가 방학을 어떻게 보냈는지 말씀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배운 내용 그 자체만 말씀드릴까요? 그 자체만이라는 표현의 미묘한 차이를 아저씨가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최근에 제 어휘 목록에 추가된 표현이거든요. 텍사스에서 왔다는 그 친구 이름은 레오노라 펜튼이에요. 제루사만큼이나 웃긴 이름이죠? 그쵸. 전 그 애가 마음에 들어요. 셀리 맥브라이드만큼은 아니지만요. 아마 셀리만큼 좋아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아저씨는 빼고요. 전 언제나 아저씨를 가장 좋아할 거예요. 아저씨는 제 가족을 몽땅 합친 분이니까요. 레오노라와 전 날씨가 화창할 때면 2학년 선배들과 함께 산책을 했어요. 짧은 치마와 니트 재킷, 운동모자 차림에 모든 쳐낼 수 있는 하키스틱을 든 채 학교 주변을 탐색했죠. 한 번은 시내까지 6km가 넘는 길을 걸어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레스토랑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구운 가재 35센트를 먹고 디저트로 단풍나무 시럽을 바른 15센트 케이크를 먹었어요. 영양 만점, 가격도 쌌답니다.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특히 저한테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고아원에서의 생활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으니까요. 전 학교를 벗어날 때마다 탈옥수가 된 것 같은 기분에 접곤 한답니다. 어쩌다 무심코 고아원 시절 이야기가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물론 들통이 나기 전에 얼른 수습을 하긴 하죠. 친구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게 너무 괴로워요.
전 원래 뭘 감추고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아저씨한테라도 말하지 못하면 전 아마 폭발해 버릴지 몰라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엔 당밀 사탕 파티가 열렸어요. 퍼거스 간의 사감 선생님이 방학 동안 기숙사에 남아있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해준 파티였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총 22명이 모였는데 다들 마음이 잘 맞았답니다. 부엌이 얼마나 크던지 돌벽에 구리속과 주전자가 쭉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냄비가 빨래 삶는 손만 했다니까요. 퍼거스관에 사는 학생이 400명이니 그럴만도 하죠. 흰 모자와 앞치마 차림을 한 주방장이 흰 모자와 앞치마 22개씩 들고 나오셨어요. 그 많은 걸 대체 어디서 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덕분에 우린 모두 요리사로 변신했답니다. 결과물이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정말 재밌었어요. 만들기가 끝나자 몸도 부엌도 문 손잡이도 죄다 끈적거렸죠. 우리는 흰 모자와 앞치마를 그대로 입고 각자 커다란 포크나 스푼, 프라이팬을 든 채 텅 빈 복도를 지나 교수님과 강사님 대여섯 분이 조용히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는 휴게실로 행진했답니다. 우리는 교과를 합창하면서 당밀 사탕을 드렸지요. 선생님들은 고맙다며 받긴 하셨지만 뭔가 의심스러운 눈치였어요. 우리가 나올 때는 다들 커다란 당밀 사탕을 녹이느라 입이 끈적거려 말하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이틀만 지나면 방학도 끝나고 반가운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제가 있는 기숙사는 약간 쓸쓸해요. 400명의 학생을 위해 지은 건물에 9명만 있다 보니 집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편지를 11장이나 썼네요. 불쌍한 아저씨, 많이 피곤하시죠? 원래는 짧은 감사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막상 쓰기 시작하면 펜을 멈출 수가 없다니까요. 안녕히 계세요. 절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지금 말할 수 없이 행복해요. 지평선 위에 뜬 작은 먹구름 하나만 빼면 말이죠. 2월에 시험이 있거든요. 사랑을 담아서 주디. 추신, 혹시 사랑을 담아서 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은가요? 그렇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누군가를 간절히 사랑하고 싶은데 선택 대상이 아저씨와 리펫 원장님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참아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전 리펫 원장님은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